축구살롱. 축구살롱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제 양쪽에 좌준일, 우덕연과 함께 거꾸로 된 것 같네요. 우준일, 좌덕연과 함께 처음부터 또 정신 못 차리죠 이렇게. 하자. 또 일부러 한 거죠. 그래요? 또 네. 오프닝부터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예. 성공하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그 황강현 씨도 좀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까 네. 오시기 전에 의상을 갈아입으러 가는데 셔츠랑 재킷이랑 다 입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시면 재킷만 입어도 원하시면 재킷만 입어도 된다고 되게 자신감 있나 봐요.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아니 뭐 이제 다른 분이 재킷을 입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셔츠만 입고 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기 왜요? 때문에. 왜 재킷만 입으시는 거는 뭐 안 되나요? 저는 노상관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굉장히 또 많은 PD님들도 자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두 분도 있고 안구 보호를 위해서. 네 선을 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떠나는 것도 괜찮겠다. 아니 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없는 축구살롱은 그냥 축구입니다, 여러분. 네,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구독! 울산 전북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전북의 4연패가 굉장히 유력해진 상황에서 이동국 선수가 현역 은퇴를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선수의 처음을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이제 중학교를 다닐 때 그때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굉장히 어린 선수가 나와서 그 임팩트 있는 중거리 슛을 날리는 게 그 이동국 선수의 첫 번째 인상이었거든요. 월드컵을 다녀온 이후에 고종수 선수 그리고 안정환 선수와 함께 K리그 트로이카를 이루면서 그 당시 90년대 후반에 K리그의 인기를 맨 앞에서 이끌었었는데 여기서 하나 좀 질문을 해볼까요? 예. 안정환, 고종수, 이동국 셋 중에 누구? 안정환! 고종수. 아무도 고종수를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그 EBS에서 또 따로 방송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한준희, 소준일의 축구에서 이 트로이카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동국 선수 뽑았었거든요. 저는 그 숫자가 주는 힘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네네. 생각을 했어요. 가장 오랫동안 활약을 했었는데 예. 올해 2020년까지 무려 23년 동안 한국 축구의 얼굴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이동국 선수가 담당을 했습니다. 저는 왜 안정환 전 선수 선택했냐고 안 물어보세요? 그냥 잘생겼으니까 선택한 거 아닌가? 그런 것 그렇죠. 같은데? 저는 축구 처음 좋아하기 시작했을 때 한국의 안정환, 해축은 베컴. 별로 놀랍진 않는 이유입니다. 이동국 선수가 굉장히 많은 기록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통산 최다 경기 출장 필드 플레이어입니다. 최다 경기 출장과 최다 골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 골키퍼 포지션을 제외하고는 이동국 선수가 547경기 최종전인 대구전까지 나온다면 거기에 플러스 1이 되겠죠. 대단하네요. 엄청나게 많은 경기를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골 기록 역시 K리그에서 최다 골 228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와.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지금 대구에 있는 대한 선수입니다. 대한 네. 선수가 198골이니까 딱 30골 차이가 나는데 대한 선수 역시 나이가 꽤 많다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30골 차이를 따라잡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네네. 당분간 이동국 선수의 이 골 기록도 깨지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이동국 선수가 가장 많은 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5경기에 나와서 37골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아시아 무대에서는 이동국 선수 라이언 킹이라는 그 별명에 걸맞는 엄청난 활약을 계속해서 보여줬었다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K리그 MVP도 4번을 받았고 신인왕, 득점왕, 도움왕까지 모두 수상을 경험을 하면서 현재까지 K리그에서 유일하게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선수입니다. MVP 역시 4번을 받았는데 최다 수상자고 이 4번의 기록 역시 당분간은 굉장히 깨지지 않지 않을 그런 기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월드컵에서의 아쉬움 정도, 해외에서의 아쉬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K리그에서 절대로 이동국 선수가 잊혀지지 않을 이름 아마도 향후 한 10년, 20년 정도는 이동국 선수가 K리그 역대 최고의 스타로 여전히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네.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네요. 정말 누가 뭐래도 한국 축구 역사에 정말 큰 획을 그은 지금 정리해주신 내용만 봐도 앞으로 당분간 정말 누구도 깨기 어려운 그냥 정말 K리그는 네. 이동국 선수가 써내려왔고 앞으로도 그냥 그 이동국 선수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거라고 저는 단언을 하겠습니다. 예, 정말 이 해주신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K리그의 불멸의 스타다. 예, 정말 큰 별, 큰 획을 그은 레전드 선수가 이제 그라운드를 떠나게 됐는데 여기서 막간질 문제. 전북의 아드님, 네? 왜 라이온 킹이죠? 왜 그럴까요?
소중히 캐스터는 아시나요? 아, 전 몰라요. 전 정직하게 말합니다. 전 모릅니다. 아니, 라이온킹이라는 게 이제 그 야구에서는 이제 이승엽 선수 네. 전 네. 선수가 이제 라이온킹인데 보통 어리고 네, 그렇죠.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는 선수한테 라이온킹이 그 당시에 또 인기가 있었으니까 네. 그런 의미로 좀 붙여줬던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 근데 이 별명이 이렇게 쭉 가게 된 거군요. 네. 자, 어쨌든 이제 이동국 선수는 현역에서 은퇴를 하게 되고 이제 그의 이름은 전설로 K리그 역사에 남겨지게 됐지만요. 또 앞으로 향후 새로운 도전 그리고 제2의 인생도 축구 팬들이 또 함께 계속해서 응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소중일 캐스터와 함께한 주간 이슈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K리그 26라운드 경기들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수원과 성남이 맞붙어서 이 성남이 승점 3점을 가져가게 됐고요. 그 이튿날에는 서울 강원전 그리고 인천 부산전이 진행됐습니다. 마지막 일요일에는 대구와 포항, 광주와 상주 그리고 울산과 전북의 매치가 열렸었는데 오늘 또 특별히 이 리뷰를 두 경기를 준비해 오셨다면서요. 짧고 굵게 포인트만 딱딱 집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고 굵게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길고 굵게면 감독님들도 피곤하시고 저희도 피곤하고 편집하는 우리 또 PD님들도 피곤하시기 때문에 제가 모두를 배려해서 일단은 울산 전북 먼저 보겠습니다. 사실상의 우승 결정전이라는 표현이 정말 잘 어울리는 매치업이었고 라인업에서 특이사항은 볼트위스 그리고 이 비온 존슨이 앞선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김기희 선수가 이날 정승현 선수와 센터백 라인을 꾸리게 됐고요. 네. 이청용 선수가 복귀하게 되면서 사실상 울산이 낼 수 있는 최적의 카드가 모두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환 선수 빠진 거 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오늘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잡으면서 김태환 선수를 투입을 하지 않은 것을 이게 포인트로 잡을까 하다가 김태환 선수가 들어간다면 정말로 빠질 선수가 없어요. 여기에 이청용 선수를 그렇다고 해서 빼기도 분명히 리스크가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서령우 선수를 안 쓰기에는 그럼 이 중요한 경기에서 교체 카드가 2장이 또 돼버리는 사태가 그렇죠. 벌어지기 때문에 네. 전북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모두 끌고 나왔습니다. 최철순 선수가 좌풀백으로 나왔다는 게 조금 특이한 점이긴 할 테지만 이주영 선수에 비해서 조금 더 수비적인 롤을 맡겼을 때는 최철순 선수 쪽이 좀 더 안정감이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사실이기 때문에 네. 모라이스 감독도 라인업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날 경기 포인트 딱 3개 짚어보면 첫 번째 골대입니다. 경기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울산은 전반 22분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에 윤빛가람 선수가 2차례 프리킥을 찼는데 모두 골대를 강타하는 불운을 겪었고요. 전북은 전반 15분 이용 선수의 중거리 슈팅 그리고 전반 44분 조규성 선수의 발리 슈팅이 골대를 또 때린 게 상당히 좀 원망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팀 모두에게 상당히 아쉬운 이 골대 강타였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 경기에서 패배한 울산 쪽이 훨씬 더 좀 속이 쓰린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기희 선수입니다. 이 김기희 선수가 사실 앞선 9라운드였죠. 이 전북과 울산의 맞대결에서 김보경 선수에게 상당히 좀 불필요한 거친 태클을 하면서 퇴장을 당한 바가 있었는데 해당 경기 전북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도 이 모두바로 선수의 침투를 미처 캐치하지 못하고 이 헤딩으로 패스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미스를 범했고요. 결국 이 바로 선수의 득점이 이날 경기 결승골로 남게 됐고 이 김기희 선수가 또 이제 경기 끝나고 눈물까지 보이게 되면서 울산 팬들에게는 상당히 좀 가슴 아픈 일이 아니었나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바로우 선수의 스피드가 아니었다면 뭐 조영 선수가 막을 수도 있는 장면이 그렇죠.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면은 전북도 그 경기에서 백패스 미스가 한 두어 차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 그 차이가 바로우 선수가 울산의 윙보다 더 빨랐다. 뭐 그 정도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바로 선수도 이날 경기에서 이제 교체 카드로 또 들어갔기 때문에 모라이스 감독의 용병술이 어느 정도는 적중을 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날 경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수비형 미드필더에서의 이 퀄리티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 양팀 통틀어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는 모두가 공감하실 손준호 선수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공격 수비 가릴 것 없이 경기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서 정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를 했고요. 이 울산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이제 원두재 선수가 나왔는데 물론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이 경기만큼은 정말 이 다른 클래스에 있다는 것을 손준호 선수가 잘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대 진영에서 패스를 33번을 성공시켰고 태클은 4번을 성공시켰는데 이 양팀 통틀어서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 중 최다 수치고요. 볼 경합 성공 9번 그리고 리커버리 4번으로 이거는 이제 전북 팀 내 최다
기록이라고 하는데 이날 경기 MVP로 선정이 또 됐고 경기 끝나고 또 이제 소준일 캐스터가 직접 인터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전북의 우승을 다시 한번 오늘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손주원 선수 만나봤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예측을 해주면서 보는 내내 역시 형님이 나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울산 팬 여러분께는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뭐 진짜 이게 순간적으로 나온 말실수라 가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뭐 그만큼 지금 전북이 이제 이날 경기 승리를 통해서 울산과의 승점 차를 3점으로 벌렸고 우승에 한 발 더 가까워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북이 우승을 하게 된다면 이 K리그 역사상 첫 번째로 4연패를 달성함과 동시에 K리그 최다 우승 클럽이 되는 영광을 또 누리게 될 수가 있겠죠. 네, 설레시겠어요? 근데 뭐 우승하는 게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서 자 인천 부산도 봐야죠. 울산 전북만큼이나 상당히 기대되는 매치업이었는데 일단 라인업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은 김호남 선수가 퇴장 징계로 출전하지 못한 게 전력 누수가 좀 있었고 부산은 눈에 띄는 결장자는 없었습니다. 이 막바지인 만큼 양팀 모두가 어쩔 수 없는 결장자를 제외하고는 최선의 라인업으로 이날 경기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인천 부산 포인트 3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중과 하나 된 인천입니다. 제가 이날 경기에 이제 지인이 현장을 가게 됐는데 네. 경기장 분위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가라앉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팀 사정이 사정인 만큼 그리고 그렇죠. 인천이 처한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 관중들도 뭔가 차분한 경기를 이제 즐기셨던 것 같고 즐겁게 축구를 보기보다는 상당히 심각한 표정으로 축구를 보면서 이 판정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제스처가 엄청 컸대요 현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간절했었던 팬들의 마음을 좀 느낄 네. 수 있었고 이날 플랜카드 걸린 게 뭐 이겨내자, 살아남자, 뭐 후회 말자라는 정말 이 리그1 잔류를 간절히 원하는 이 외침이 담긴 문구가 선수들에게 전달이 됐고 팬들의 응원 목소리가 저는 결국 이날 인천 승리의 원동력 중에 하나로 크게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연하죠. 예.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부산 입장에서 봤을 때 순간 집중력이 단 2분, 딱 2분 무너진 게 결국 이날 경기 맞아요. 패인으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0대1로 인천이 끌려가고 있었는데 후반 29분 김대중 선수의 동점골 그리고 이 후반 30분 정동윤 선수의 추가골로 인해서 역전에 성공을 하게 됐죠. 네. 이 부산이 리드를 또 나름 잘 지켜오고 있었고 수비적으로 이제 또 포메이션 변화로 가져가면서 굳히기에 돌입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순간 집중력이 부재가 되면서 연달아 두 골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정말 1분 차이로. 특히나 이 김대중 선수의 동점골이 나왔을 때 부산 선수들이 그냥 느낌적으로 봤을 때도 사기가 되게 떨어진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서 이제 정말 인천이 이를 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뭔가 묘한 감정이 있었고 실제로도 정동윤 선수의 추가골로 인해서 경기를 뒤집는 결과를 또 만들어내게 역시 됐습니다. 축구 대통령이다. 김전왕이다. 김대중 선수 동점골이 나왔을 때 그 커뮤니티에 굉장히 많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DJ 펌티스 파티가 아시나요? 김대중 씨 이 당을 이끌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김대중 씨 이 팀을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드립이 굉장히 많이 또 올라왔죠. 난 그거 올라올 줄 알았어요. 저는 만약에 제가 이 경기 해설했으면 네. 이 동점골 나온 순간 디데이 그거 얘기했어요. 나도 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보면 막판 승부를 가른 교체 카드 효과도 저는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인천이 김도혁 선수를 빼고 송시우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공격적인 교체 카드를 가동을 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호물로 선수를 빼고 즉 공격 자원을 빼고 박준광 선수 즉 수비 자원을 투입하는 선택을 했죠. 근데 이 수비적으로 강화하는 선택이 이때 당시까지는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부산이 이기고 있고 여기서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승점 3점 내지는 1점까지 챙겨가겠다라는 계산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게 경기가 뒤집히게 되면서 이 수비적으로 교체를 해버린 부산이 막판 원동력을 얻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예. 공격수 숫자가 줄어들고 수비 숫자가 늘어나는데 경기는 뒤집어졌기 때문에 추격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이기영 감독 대행의 교체가 마지막에는 좀 악수로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결과적으로 강등전쟁은 이 최종전으로 가게 됐습니다. 부산 25, 성남 25, 인천 24점 그리고 다득점은 부산 24골, 성남 22골, 인천 24골로 상당히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인천은 최종전에서 서울 원정을 떠나고 성남과 부산은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강등 전쟁 경우의 수를 정리를 해주셨었잖아요. 정말 마지막 라운드까지 이 강등 전쟁을 가지고 가는 그 시나리오를 진짜 최후의 어떤 그 이 스토리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정말 그 시나리오가 현실화가 됐네요. 그렇죠. 전북승 맞추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갈 거라는 거 또 맞추고 이 와중에 기승전 자기 자랑이요. 뭐 이건 편집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예, 황탁현 해설위원과 함께 K리그 26라운드 리뷰 짚어봤습니다. 중계진이 또 소준일 캐스터가 직접 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상당히 좀
읊어봐 한번. MSG를 이렇게 팍 더한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모두 본방사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전 보다 크다 하긴 했는데. 네. 난 안 그랬어.